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스터디 59회입니다. 59회.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식 그래프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루트브릭스의 양선희 대표님께서 2.4절 팔란티어 산재된 지식을 전략으로라는 요 절에 대해서 세미나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제 공유를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제, 잠시만요. 지금 인도 전체를 해야 돼서, 네네. 네, 공유. 네. 지금 공유화면, 웹페이지가 보이십니다. 네, 네, 공유화면을 좀 맞추겠습니다. 네. 뭐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선입니다. 네. 오늘은 팔란티어로 배우는 지식 그래프를 발표하게 된 양선이고요. 제가 우선 팔란티어 배우는 지식 그래프를 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보험 사기 탐지 부분을 저희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했던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 그래프가 생각보다 용어들이 좀 약간 헷갈리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계속 뭔가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지식 그래프를 조금은 좀 더 많이 접했는데 그래도 항상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먼저 저번 시간을 기준으로 용어 정리를 먼저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했던 보험 사기 탐지 부분을 했는데요. 우선 평범해 보이는 접속 사건 한 건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조직 사기였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지식 그래프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그래프를 우리 좀 더 쉽게 설명해서 수사보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수사보도. 형사 드라마에서 보면 벽에 사진을 붙이고 실로 있고 그런 것들 많이 그래프들 다 보셨죠? 그래서 네. 벽에 붙은 건 용의자 사진이고 사진을 있는 빨간 실은 연결입니다. 그리고 사진 옆에 포스트잇 같은 경우는 어떤 정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의 속성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 붙은 용의자 사진을 하나의 노드, 그리고 그 노드와 노드를 잇는 걸 관계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진 옆에 어떤 정보들을 속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그래프의 속성. 그래서 그 속성을 뭐 전문가 2번이다. 그러면 속성을 적고, 그리고 한 명 같은 기본 원칙,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뭐 용의자 사진을 여러 개 붙여놓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는 무조건 하나만 붙이고 그래서 관계들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한 명은 하나만 그 로드로 하겠다 하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2일 밤 평범한 출도 사건 한 건이 있었어요. 밤 11시에 한적한 사거리에서 박상민이라는 차가 이준호 차를 뒤에서 추돌을 했어요. 둘 다 목걸이가 아프다며 같은 한방병원에 2주 동안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 청구가 박상민은 1,200 정도 나왔고 이준호는 900만 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평범한 이제 추돌 사건인 거예요. 이제 한 건만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를 우리가 탐지를 하지 못하지만 지금부터 이거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전 이렇게 노드로 뻗습니다. 박상민, 이준호, 사고 차량, 그리고 병원, 입원한 병원, 그리고 계좌, 전화번호, 청구서, 그리고 정비서. 이렇게 노드들을 하나로 만들고 이거를 가지고 연결해 보는 겁니다. 박상민이 사고 청구를 했고 이준호도 사고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원을 했는데 같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사람도 입원을 같은 병원에 했습니다. 이렇게 노드와 노드의 연결 관계도
이렇게 넣어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하사표는 방향이 있습니다. 네. 근데 박상민의 속성을 봤어요. 메모에 보면은 최근, 최근 1년 동안 과거 청구가 5건 있었어요. 그리고 직업은 무직이고 약간 냄새가 나죠. 약간 위험도가 높음으로 지금 나오고요. 그리고 이 선에는 지금 청구의 메모에는 우리가 연결해도 메모를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청구 금액이 이 금액인데 이거는 어떤 진단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고일은 며칠이다. 이렇게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속성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정가선에 메모를 붙여서 어떤 정보들을 다 더해 나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점, 로드, 선, 관계, 메모 이 부분을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한 거고요. 점은 등장인물, 물건 이런 것들, 박상민, 병원, 계좌 이런 부분들을 점으로 놓았고 누가 무엇을 했는지 이 선으로 관계를 했습니다. 청구함, 입원함 이런 것들은 관계로 정리를 했습니다. 메모는 뭐 금액이나 날짜 이런 부분들을 했고요. 그래서 이 점을 찍고 선을 잇고 메모를 붙이면 여기서 그래프의 뼈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약간 헷갈렸다는 게 뭐냐면 점이라기도 하고 노드라기도 하고 엔티티라기도 하고 버텍스라기도 합니다. 이렇게 용어들이 이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로드, 엔티티, 그리고 엣지, 선은 엣지고 또 릴레이션, 링크라고도 해요. 그리고 속성은 메모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프로퍼티, 그리고 어트리뷰트, 종류표라고 해서 같은 노드를 종류로 엮을 수 있는데요. 이걸 라벨, 노드의 종류, 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노드, 엣지, 속성, 라벨을 만든 걸 스키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구조와 뼈대를 이렇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걸 스키마. 이런 스키마에 어떤 규칙이나 추론을 더하는 게 온톨로지입니다. 그래서 이 스키마보다 더 더한 그림이죠. 이 의미와 추론, 규칙과 추론이 온톨로지가 더해져 있는 상태인 거죠. 네. 그런데 아까 전에 단건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냥 일반 사건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규칙이 없으면 범위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규칙이냐면 이 박상민은 이렇게 나벨을 똑같이 써야 돼요. 박상민 한 칸 띄고 박상민 하면 다른 걸로 인식하면 안 돼요. 이렇게도 하겠는데 원래 이렇게 되면 3명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단 한 건으로 규칙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지금 청구 2건, 청구 2건, 청구 1건 했지만 이 한 사람이 5건을 했다는 걸 딱 우리가 처음부터 규칙을 잡아야 됩니다. 중복을 금지시키고 빈칸 금지시키고 복합 신호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이름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전화번호나 생일을 묶어가지고 동명이인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이런 규칙을 정해야 됩니다. 네. 설계도가 있으면 컴퓨터가 스스로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사기의 세계의 설계도는 이제 종류, 연결 위치, 그러니까 차량, 청구, 병원 이런 것들이 보험 사기에서 어떤 종류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연관 규칙은 사람은 차량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같은 시간에 두 현장에 있을 수 없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이 규칙에서 설계도 할 때 정확하게 규칙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상민이 이준호를 증언하고 이준호는 김태우를 증언하고 김태우는 다시 박상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클이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설계도가 이렇게 빙 도는 증언은 짜고 친 신호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한 장으로 이제 그래프 하시겠습니다. 박상민, 이준호, 그리고 김태우 이렇게 같은 병원과 같은 계좌 이렇게 서로 증인이 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서 각각 증인을 이렇게 서클로 돌아서 증인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조직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AI가 그것까지 붙여서 답을 합니다. 이 청구 기존 사기단과 연결돼요? 그러면 보드에서 관련된 점과선을 따라가서 연결을 해서 연결되어 있는지 사기범하고 연결되는지 확인해 봅니다. 따라간 길에 사람의 말로 정리해서 AI가 답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각,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그래프에 따라가서 결과를 말하기 때문에 AI가 환각하는 부분을 좀 더 줄여줍니다.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실제 연결을 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기 때문에 환각 부분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렇게 설명 가능한 것이 곧 증거가 됩니다. 왜 사기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래프, 점선 메모랑 이 설계도하고 규칙을 합쳐서 이게 우리가 온톨로지를 구축을 한 다음에 이제 지식 그래프로 올립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올려가지고 이제 스스로 뭔가를 그, 그 그래프화 시킵니다. 그러면 그래프 레그가 이제 조사관이 이제 AI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 이 청구 사기단과 연결됐어? 하고 그래프 레그로 물어보면 이 그래프 레그가 이거를 분석을 해서 지식 그래프에서 그 지식 그래프의 관계를 따라가면서 그 결과를 다시 사용자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세 달이 건너서 김태우와 병원 계좌가 공유됐다.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네. 너무 쉽게 설명하지 않았나요? 제가, 네, 이게 그 보험 사기에 관련해서 우리는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지식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더 저희한테 와닿고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했고요. 어,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봤던 세 달이 건너가지고 아까 좀 걸렸는데 만약에 이게 세 달이가 아니라 여섯 달에 일곱 달에 여덟 달에 열 달이까지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로는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조인을 하기 때문에 폭증하거든요. 하지만 그래프 DB는 이렇게 이웃 주소를 포인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홉이 길어졌더라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그래프 DB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 그냥 전통 DB는 조인을 해서 관계에 이런 다리를 찾는 데 걸리는 거고 우리 그래프 DB는 n홉, 몇 홉을 해서 우리 포인터로 가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딱 찾을 수 있는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무리를 찾는 부분과 또 우두머리를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도 우리가 구글의 페이지 랭크를 가지고 우리 무리까지는 찾는 것까지는 조금 전에 봤었는데 우두머리 찾는 부분도 뭐 이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무리도 보스 사기의 조직 보스도 지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LPG하고 RDF는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이거 말했던 것은 인물만 지원했을 뿐 노직은 현장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입니다. 2024년 1조 1,502억 원을 보험 사기에서 발생했었고 또 여기에 저번에 발표했던 그 회사에서는 평균 30%를 단축해서 사기 분류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네, 영국이나 이런 다른 데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실체가 아니라 관계가 신호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보고 신호를 찾을 수 있고 이건 꼭 설명 가능해야 됩니다. 근거가 제시를 해야지 사기범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근거를 제시하는 설명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겹겹이 계속 진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기 조직단들은 계속 다른 루트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넣어서 계속 새로운 사기 범죄를 하는데 우리는 계속 우리도 프로그램에서 계속 업데이트해서 규칙을 찾아서 넣어두어야지 또 AI가 그 부분을 또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어, 네, 필요합니다. 네, 네,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 내용이고요. 한 장면만 보면 못 잡는 사기를 연결을 보면 잡습니다. 그게 그래프의 힘입니다. 저희가 지식 그래프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저번 시간에 했던 부분 잠깐 워밍업 했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로 배우는 지식 그래프. 네, 우리가 노드, 엣지, 온톨로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웠는데요. 우리가 팔란티어는 뭐 주식도 그렇고 또 너무 많이 사람들이 알고 내용들도 많이 아는데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은 팔란티어의 잠깐 한 소개와 그리고 팔란티어 아키텍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짝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팔란티에서 생각하는 온톨로지가 뭔지, 그리고 팔란티의 시스템과 아키텍처가 뭔지, 그리고 AIP와 OAG, 그리고 우리 팔란티어를 사용한 고객들의 아키텍처와 사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오늘은 발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온톨로지는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운영형 지식 그래프인데요. 이게 가장 큰 꼭지가 세 가지입니다. 객체와 관계의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객체와 관계만 가지고 그래프를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읽기를 넘어 쓰고 실행까지 하는 겁니다. 지식 그래프를 지금 계속 스터디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지식 그래프에는 객체와 관계 부분만 많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팔란티어는 이 키넥틱스, 그래프를 넘어 쓰고 실행하는 부분들을 이 부분이 강점입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모든 변경이 보안, 감시, 버전이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객체 관계의 기본으로 이 키네틱 거버넌스가 더해져 있습니다. 근데 앞에도 사기 탐지를 했는데 사기 탐지에서 시작했다는 거 혹시 팔란테어 아시나요? 지금 팔란티어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2003년 피터 틸과 알렉스 카프가 만들었고요. 그 9.11 직후 만들어졌는데 이제 9.11 때 정보기관은 9.11을 막을 데이터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부처별로 데이터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흩어진 데이터들이 너무 소소한 거였어요. 그래서 각각 부처들은 그냥 흘려 보내버린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부처들에 있는 조각들이 연결만 돼 있었다면 이거는 뭔가의 조짐을 인식을 하고 뭔가 대비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팔란티어가 내가 이 문제를 풀겠다. 흩어진 데이터를 연결해 문제를 푸는 거에 우리는 목표를 하고 팔란티어를 만든 거죠. 그래서 팔란티어 유래, 뭐 이름 유래 잘 아시겠지만 반지 제왕 속 멀리 보는 돌입니다. 돌로 팔란티어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네, 사기 탐지. 그러니까 사기 탐지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래프로 뭔가를 해결했잖아요. 페이팔은 페이팔 여기 페이팔 멤버들이 모여서 만든 거잖아요. 페이팔은 가장 먼저 했던 게 사기 탐지였어요. 그래서 그냥 단일 거래만 보면 정상이었던 이런 것들을 계정, 기기, 결제, IP로 서로 연결해서 관계 패턴을 찾아내서 사기 조직을 식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초적인 그런 알고리즘은 이미 페이팔 때 사기 탐지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프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알고 있었고 그 부분을 기본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CIA가 베팅을 해줬고 이제 거기에서 고담이 탐색을 했습니다. 고담은 잘 아시겠지만 뭐 정부 플랫폼이고요. 정부의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는 플랫폼이고 어,
국방정보수사기관의 표준 도구들로 확산돼서 2008년경 이후로 확산됐고 흩어진 출처 데이터를 하나의 온톨로지로 묶어서 사람, 장소, 사물, 사건의 관계를 매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숨은 패턴을 발견하는 지식 그래프 방법론으로 사업 규모를 입증을 했고요. 네, 사일로로 객체 관계를 통합한 패턴을 찾아내는 거죠. 네. 화면을 약간 비슷하게는 아니지만 약간 그려왔고요. 우선 여기에 이쪽은 그래프로 뭔가의 데이터를 보는 거고 여기는 지리 정보로 이렇게 데이터를 봅니다. 여기는 시간축으로 데이터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데이터들이 같은 객체를 그래프로 상으로도 보는 거고 지도상으로도 보는 거고 이렇게 시간축으로도 보는 겁니다. 이렇게 같은 객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만 달라졌지, 보는 곳은 같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흩어진 기록들을 하나의 갱초로 묶어서 이걸 엔티티로 만들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선 조금 좀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화면을 진짜 리얼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고단 화면이고요. 지금 유성이나 이런 화면들일 거고. 네. 네, 너무 멋지죠. 저도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이런 태스크들이나 이런 내용들도 있고, 네, 지도나 이런 것들. 객체가 있으면 그 객체에 어떤 뷰가 됐든 그 객체를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보여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고담을 잠깐 이야기를 한 거고요. 한 객체를 그래프, 지도, 시간축에서 동시에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이제 상업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ERP, CRM, 센서 IoT, 문서, 지리정보, 스프레드시트 여러 가지 별개의 어떤 플랫폼들을 하나의 지식 그래프로 올리는 부분. 같은 객체를 모두가 공유해서 볼 수 있게 온톨로지로 구축하는 부분들을 좀 더 뒤에서 딥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팔란티어는 4개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고담, 정부 국방 정보를 담당하는 고담 플랫폼, 분류 데이터를 통합 분석가용 관계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상업, 민간 정부에서 쓸 수 있는 파운드리 플랫폼이 있습니다. 데이터 통합하고 온톨로지가 가장 중심이겠죠. AIP는 우리 인공지능 AI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LLM을 가지고 온톨로지와 에이전트나 자동화를 구축하는 부분이 AIP입니다. 그리고 아폴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클라우드나 온프레미스나 이런 곳에 배포하는 부분, 전 가정의 모든 배포는 아폴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이 4개의 축을 가지고 그게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좀 더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이 파운드리와 API 쪽입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우선 고담하고 파운드리는 지금 뭐 고담은 정부나 정보 국방 쪽이지만 파운드리는 상업 기반 민간 정부인데요. 이제 대테러, 전장, 지휘, 우크라이나, 이란 이런 쪽이 고담이고 파운드리는 항공 제조, 의료, 공급망 쪽이고 이제 데이터는 고담 쪽은 기밀이 많겠죠. 첩보원들이 뭐 데이터를 토집을 해서 파일로로 되어 있던 데이터들을 다 한 곳에 모아서 이의 관계나 연결들을 보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어서 그게 전장에 어떤 중요한 정보들이 있겠죠.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이란 할 때 팔란티어의 부담이 많은 역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객체 관계의 세계를 모델링하는 이 온톨로지가 고담에서도 사용되고 파운드리에서도 그대로 동일한 그래프 엔진을 사용합니다. 산업체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공동 코어는
객체와 관계를 세계로 모델링하는 온톨로지인 거죠. 그게 전장이든 상업이든 상관이 없이 도메인이 달라져도 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코어를 온톨로지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온톨로지는 운영형 지식 그래프. 네. 그 앞에서 약간 좀 설명을 했었는데요. 강경 데이터베이스하고 왜 그래프 온톨로지가 더 좋은지 앞에서도 설명했던 듯이 어떤 관계들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 만약에 접근을 하게 되면 연결을 따라가다 보면 조인을 해서 홈마다 비용이 폭발해가지고 사용을 하기가 힘듭니다. 관계가 너무 깊어지면. 그리고 스키마가 경직돼서 새로운 관계 추가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의미가 코드에 흩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을 했을 때 사기탐지 같은 경우는 관계에도 어떤 속성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이 로드에도 속성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이 관계형 DB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약합니다. 중첩은 가능한 교차 관계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지식 그래프와 온톨로지는 우리가 다중흡들을 자연스럽게 순회할 수 있습니다. 순회할 수 있고 어, 스키마 유연하고 그리고 노드 관계의 추가가 가볍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이름, 방향, 제약 이런 것들이 의미의 모델에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온톨로지는 액션하고 거버넌트까지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예제로 보면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항공기에 과거 사고가 낸 적이 있어 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래프 렉으로 질문을 하면 관계는 이런 조인을 항공이나 항공기 뭐 사건 이걸 다 조인을 해서 사업으로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지만 그래프 DB나 온톨로지는 이런 부분들을 호불을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지식 그래프가 좋은지 온톨로지가 좋은지는 많은 학습을 해서 많이 잘 알고 있는 거고 이제 온톨로지를 팔란티어는 어떻게 시스템에 올리는지 그 부분을 잘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데이터 파이프라인입니다. 팔란티어가 아닌 기존 파이프라인은 우선 원천 시스템이 있습니다. ERP나 뭐 CRM, 아까 제가 말했던 이런 사일로된 원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를 커넥터로 가지고 어, 연결을 해서 동기화시키거나 배치나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져온 데이터를 바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 변환을 시킵니다. 데이터가 뭐 여러 데이터 중에 필요 없는 데이터들을 빼고 또 넣을 값 있는 것도 빼고 또 어떤 데이터가 정제를 시키는 겁니다. 데이터 정제를 해서 데이터셋을 변환하고 기존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보통 여기까지입니다. 데이터 변환해서 바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이 여러 개이면 이 데이터들이 각각 다르게 보기 때문에 각각 다른 결과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팔란티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온톨로지를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정제된 데이터셋을 우리가 객체, 로드, 엣지, 뭐 프로퍼티 이런 부분들을 다 온톨로지화 시켜서 의미 있는 계층으로 우리가 온톨로지를 시킵니다. 아, 네. 아, 네, 온톨로지화 시킵니다. 의미 계층 온톨로지. 객체, 관계, 액션, 펑션. 그래서 이거를 애플리케이션에 올리기 때문에 우리는 애플리케이션이 여러 개여도 같은 객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데이터들을 사용을 할 수 있고 그 사용한 그 객체들을 같은 걸 보기 때문에 한쪽에서 뭔가를 변경했을 때 다른 쪽에도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같은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온톨로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팔란티어가 이렇게 비싼 시스템이 대형 이런 곳에서 이렇게 이걸 쓰는가? 왜 가격이 비싼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온톨로지 구축은 당연히 뭐 그 핵심 자산이니까 이것도 있지만, 이 ERP, CRM 센서 문서들을 다 가져다가 온톨로지에 올릴 수 있는 게 대표나 대표급에 있는 이상의 사람들이 허락을 해주지 않는 이상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중소기업이 아닌 이상. 왜냐하면 여기는 많은 플랫폼들이 있는데 여기는 각각 업체들도 다르고 뭐 하는 방식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이것들을 가져다가 데이터셋을 변환해서 온톨로지를 구축한다는 건 여기에 다 어떤 도움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받아야 되고 이 온톨로지 구축을 할 때는 개념이 아까 처음에 사람 이름을 할 때도 꼭 하나만 남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스페이스도 안 되고 이름이 또 영어에도 안 되고 그랬던 것처럼 하나의 어, 딕셔너리처럼 딱 고정되어 있어요. 하나 그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이름을 같이 바라보기 때문에 이 온톨로지를 구축할 수 있는 건 여기 있는 이 모든 시스템이나 이런 쪽에 협조를 받아야 돼요. 내용들을 협조를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팔란티어가 금액이 비싸고 그 대표들만 이걸 구입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게 약간 그런 부분들이 다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중소기업은 팔란티어 못 쓰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작년부터 약간 이거 비슷하게 만들어 봤어요. 팔란티어 파운드리를. 네. 그래서 앞으로 뭐 나중에 혹시 잘 구축이 되면 뭐 한 번 더 소개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지금 앞에서 이거 했던 이 부분을 조금 더 풀어서 쓴 장들이에요. 우선 원천 시스템은 흩어진 원천 데이터이고 회사 곳곳에 분산된 원본 데이터. 시스템마다 포맷, 정의, 주인이 달라서 사일로를 이루고 아직 의미를 우리가 아직 부여는 하지 않았어요. 로우 데이터인 거죠. 그 ERP, CRM, MES, 센서, 문서, 외부 API도 포괄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항공기라도 시스템마다 다른 아이디나 스키마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데이터일 뿐 의미와 관계는 아직 없습니다. 팔란티어 도구로는 이 원천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은 데이터 커넥터가 그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커넥터는 이제 지금 원천 플랫폼을 안전하게 연결해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원천을 건드리지 않고 미러링해서 스키마 계보를 보존합니다. 배치와 실시간들을 동기화를 시킬 수 있고 원격, 변경, 추적, 계보, 신선도를 유지하고 읽기 전용으로 우선 복제를 해서 원천 부하를 최소화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중요한 게 저도 많이 봤던 게 스트리밍이에요. 우리가 데이터를 스트리밍으로 가져오려면 속도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커넥터 부분에 카프카 이런 스트림하는 부분까지 다 이 데이터 커넥터 이쪽 에이전트가 그런 기능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리드 읽기 전용으로 복제해서 가져옵니다. 네, 데이터 변환, 정제 결합 파이프라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가졌던 데이터들을 이 팔란티오 도구 중에 파이프라인 빌더로 데이터를 정제하고 중복을 제거하고 정교하고 다중 소스는 조인을 내서 이제 버전도 관리하고 어떤 테스트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노이즈 제거, 뭐 운항 세그먼트, 뭐 항공 마스터 결함 이런 부분도 할 수 있고요. 이제 대망의 온톨로지입니다. 어, 정제된 데이터를 현실의 의미로 묶는 계층이 있고 행렬, 에어크래프트와 같은 객체가 되고 관계, 행동, 로직을 붙입니다. 지식 그래프의 심장이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오브젝트, 링크 이건 의미를 부여하는 거고 액션, 폼션은 운동성을 부여합니다. 모든 앱이 공유하는 단일 의미 계층이고 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 도구가 이 온톨로지를 구축하는 게 온톨로지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도 생성하고 링크도 생성하고 액션이나 정의도 생성을 다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제가 온톨로지 매니저가 어떻게 생겼는지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우리가 거의 접하는 건 그 최종 어, 담당자가 접하는 건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있죠. 그래서 현업과 AI가 객체를 직접 다루는 것이고 대시보드, 커스텀 앱, AI 에이전트 분석이 모두 같은 온톨로지에서 동작합니다. 네, 지금 팔란티어에서 도구가 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툴이 있습니다. 온톨로지를 가져와서 거기에 뭐 대시보드도 그리고 어떤 분석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 워크샵, OSDK나 AIP로 뭔가를 다루어서 화면을 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액션은 현실의 라이트백, 루프를 완성을 해주고요. 네.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온톨로지는 조직의 디지털 트윈입니다. 팔란티어는 온톨로지를 어떻게 했냐면 조직을 위한 운영 계층이고 통합된 디지털 자산, 데이터, 모델 위에 얹어 이를 음, 현실의 대응물을 연결한다고 썼습니다. 공장이나 장비, 주문, 거래. 그래서 팔란티어는 두 가지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의미, 세멘틱, 객체와 속성과 관계가 무엇이 존재하는가? 온톨로지의 개념이 존재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존재하는가? 그래서 행동이나 함수나 보안으로 어떻게 바꾸는가? 어떻게 바꾸는가? 이 부분이 우리가 조금 더 배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현실과 디지털은 1대1로 대응을 했습니다. 항공기가 있고 뭐 생산란이 있고 고객이 있다고 하면 이런 객체들은 무조건 1대1입니다. 항공기에 대해서 이거를 뭐 조금 분류를 하려고 두 개를 분류하거나 이런 형식으로 하면 안 되고 무조건 하나의 객체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네. 앞에서 계속 설명했던 것처럼 오브젝트, 그리고 링크, 그리고 액션, 폼션. 우선 오브젝트 타입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한 종류의 실제 사건을 표하는 클래스, 인스턴스, 공유하는 속성, 식별자 표시를 정의하는데요. 네오포제이를 혹시 다뤄보지는 않으셨죠? 그 지식 그래프 DB. 네. 아무튼 거기에 라벨과 같은 건데요. 네. 오브젝트 타입, 우리가 알고 있는 객체 타입, 그리고 링크 연결 타입. 그리고 링크 타입 같은 경우는 1대 n이나 n대 m으로 또 우리가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지금 보면은 제가 링크를 걸었었는데 뭔가 좀 바뀌어 버렸네요. 그래서 온톨로지 문서 잠시만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우선 링크 타입이 있고 링크 타입에서 그리고 액션은 폼션. 그러면 액션하고 폼션이 좀 더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학위탐지, 내가 너무 자주 써먹는데요. 학위탐지를 가지고 액션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폼션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좀 말했던 것처럼 오브젝트는 계정, 청구, 당사자 막 이런 부분들을 오브젝트로 만들 수 있고 거래는 그러니까 링크는 거래, 공유기기, 가족관계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콜에는 이제 의심, 링, 허브로도 탐지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고 하려면 액션을 추가합니다. 이제 액션에서 이제 조사 착수를 하거나 계정 동결을 요청하거나 왜냐하면 우리가 사기 탐지를 딱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 좀 이상하다. 그런 거에 만약에 사기 탐지에 걸리면 조사 찰수가 딱 진행할수록 액션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계정 동결 이 사람 돈 지급하면 안 된다 하고 계정 동결을 요청할 수 있고 아니면 이거를 보고서 등록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결과치에 대해서 액션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액션에 의해서 다시 객체의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폼션으로 이험 점수를 자동 계산하거나 인계치 룰을 이 폼션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가 액션이라고 하면 약간 버튼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뭔가 액션을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사기 탐지를 실시간으로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어떤 사람이 청구를 했어요. 근데 원래 그 청구를 하면 바로 돈을 줘야 돼요. 야, 그런 거란 로직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청구를 했는데 이제 폼션으로 이제 폼션이 이제 돌아가요. 이험 점수 자동 계산해서 인계치 룰이 딱 걸렸어요. 그러면은 이거에 맞춰서 액션이 행동이 옮깁니다. 계정을 동결을 요청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결과를 알려주죠. 당신 약간 뭔가 이상해서 지금 더 보류해서 검토를 해야겠다. 돈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폼션과 액션을 우리가 온톨로지 구축할 때 넣어둘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AIP는 이 링과 연결된 미조사 계정은 있는지 뭐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또 AIP로 뭐 질의해서 실행해서 결과를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불 대표님 혹시 잘 이해가 되시나요? 이불 대표님, 조금 어려운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직은. 맞아요. 조금, 네. 이게 액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개발자 마인드로 생각했을 때 어떤 펑션, 어떤 인게이치가 있으면 어떤 것을 실행을 바로 해준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약간 쉬울 수도 있거든요. 보통은 여기서 이게 결국 이게 해주는 거가 의사결정 부분을 잘해주기 위해서 이런 걸 도입했다는 측면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액션은 의사결정할 때 어떤 거 하는 거가 이렇게 액션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액션이 자동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음, 액션이 이제 조사 착수가 필요할 때 담당자한테 이메일을 보내거나 뭔가의 액션을 취해서 담당자가 그걸 뭔가를 알 수 있게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버넌스 이것도 잘 이해가 되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거버넌스도 단어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네네. 거버넌스가 생각보다 만약에 그 액션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여러 명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부터 음, D까지 음, 저희가 음, 이 프로그램에서 폼션에서 A부터 D까지 그 권한이 있는 사람한테 그 음, 뭔가의 알림을 보냈습니다. 뭔가의 그 결정을 해달라고. 그러면 네네. A가 만약에 결정을 했습니다. 음, 동결이 된 거잖아요. 네네네. A에 의해서 동결이 됐잖아요. 네네네. 그런 정보들도 다 온톨로지에 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조금 뭐, 전에 액션이라는 것을 말했을 때 A부터 음, D까지 보내야 된다는 것도 거버넌스 측면에서 권한자들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1레벨에 사는
있고, 그냥 담당자가 할 게 있고, 계장, 음, 부장이 할 수도 있고, 뭐 이사가 할 수 있고, 사장이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음, 것들을 이 액션에 음, 할 때도 그런 부분들, 거버넌스를 넣어둡니다. 어느 음, 부분까지 누가 해야 되는지. 음. 네, 좀 그렇게 설명하니까 좀 다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음, 이 액션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뭔가의 고난자들에게 뭔가를 고난을, 의사결정을 부여하고 그 의사결정을 한 거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다 관리가 된다. 그리고, 네, 그런 형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객체 타입, 우리가 알고 있는 오브젝트, 링크 타입 이런 개념과 액션 타입. 그래서 어, 온톨로지를 바꾸는 거버넌스 된 쓰기, 그러니까 파라미터나 검증, 부수 효과를 가진 표준 트랜잭션, 그러니까 일반 지식 그래프에는 이게 없기 때문에 약간 생소하거든요. 근데 팔란티어가 가장 크게 밀고 있는 게 이 행동하는 부분, 어, 그리고 거버넌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랑 검증 규칙을 가지고 뭔가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장에서도 의사결정하는 레벨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거버넌스들이 다 규칙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사결정을 했던 거에 누가 했는지 책임이나 이런 것들도 다 온톨로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저 질문하면 아, 네. 여기서 예를 들면 오브젝트 타입, 링크 타입, 액션 타입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네네. 보통 타입이 나온다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로 이해가 되거든요. 아, 네. 아, 그럴 우선 때, 타입이라는 개념에, 그러니까 지금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음, 오브젝트 타입, 링크 타입, 타입이라는 개념, 아, 이름으로 그렇게 짓는 겁니다. 큰 의미를 두시지 않으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오브젝트에 여러 가지 타입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니, 네, 요 아닙니다. 네 네, 가지를 각각 타입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아, 네네.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네, 아,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액션, 타입, 그리고 펌션 부분은 어떤 룰이 됐을 때 뭔가를 하는 거. 네, 만약에 이런 펌션을 만들어 놓고 이 기체에 연결된 사고 개수를 세워줘. 그럼 사고 개수라는 걸 가지고 뭔가의 펌션이 돌아가서 뭐 개수를 세거나 이런 로직입니다. 로직인데 이게 앞에서 말했던 액션 타입하고 또 연결돼서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냥 자체적으로 펌션을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난 액션 보면 원래는 우리가 지식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요. 이제 이 항공기가 지금 현재 비행이 정상이고 인천공항에 지금 가고 있었어요. 근데 뭔가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래 관계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이 사고라는 객체가 하나 더 생겨서 이거와 이거를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이 플라이트가 상태가 고위험으로 바뀝니다. 이 플라이트라는 이 객체의 상태가 바뀝니다. 이거를 우리가 액션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용어 정리는 마찬가지로 로드는 오브젝트, 그리고 프로퍼티는 또 팔란티어 용어하고 같고 엣지는 링크, 그리고 라벨은 오브젝트 타입, 쿼리는 오브젝트 셋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 그래프에 없는 액션과 펑션이 더 있는 거죠. 네. 이제 팔란티어는 이제 운동성, 아까 저 말했던 것처럼 객체와 관계 액션으로 쓰기가 가능하고
무엇을 해야 하나까지 답하고 실행합니다. 그리고 모든 변경이 보완, 검증, 버전 관리, 거버넌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담, 어떻게 보면 고담이 제일 먼저 플랫폼이 구축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거버넌스 이 부분을 가장 크게 보고 이것도 하나의 큰 축입니다. 그리고 그래프가 곧 운영 시스템, 결정이 행동이 되는 겁니다. 뭔가의 우리의 결정을 행동으로, 액션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 거버넌스는 뭔가 이렇게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뭐 임원은 뭐 정결이 있고, 그런 식으로 규칙에 대한 가이드를 다 정의하는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그걸 다 정의를 해야 됩니다. 요 밑에 보면 액션 문서라고 이렇게 다 링크가 있던데, 이 문서들이 있나요? 아, 네, 지금 이거 다 문서 지금 링크가 네, 지금 다 링크 문서들 만들어. 보면 실제적인 사례 예시들이 쭉 있나요? 아, 예시들을 좀 있고요. 아니, 예, 문서가 있고요. 예시는 액션 타입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영상을 좀 제가 링크를 걸었는데 지금 다른 문서하고 좀 헷갈려서 좀 바뀌었나 봐요. 제가 그거는 예, 나중에 공유를 예, 해드리겠습니다. 카톡으로 예,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예. 좀 어렵네요. 아, 네. 아, 네. 예. 아, 저기 선생님은 저번에 이거를 어떻게 만드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공부하셨나요? 뭘 공부요. 보고? 예, 우선 팔란티어 파운드리 관련해서 우선 저희가 사용 권한을 할 수 있도록 계정을 먼저 좀 신청을 해가지고 예, 계정을 얻어서 그 파운드리 팔란티어 파운드리에 접속을 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이런 것들 어, 이런 툴들을 뒤에 있나 봐. 아닌데.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음. 네. 데이터 커넥터나 이렇게 뭐 이런 그리고 파이프라인 빌더 뭐 이런 온톨로지 매니저 그리고 워크샵 이런 툴들이 있거든요. 지원 온톨로지를 구축하고 이거를 앱을 만들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작동을 좀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리고 예, 해보면서 이런 것들을 익히고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면서 저의 포지션은 뭐였냐면 중소기업을 타겟팅으로 하자. 제가 대기업 쪽은 팔란티어가 꽉 잡고 있으니까 예, 중소기업을 타겟팅으로 하자 해서 이런 예. 비슷한 부분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AIP. AIP에 대해서 그래프 레그는 저번에 스터디를 그때 다 하셨었나요? 혹시 따로 하시지는 않으셨죠? 이것도 지식 네네. 그래프를 어떤 지식 그래프를 찾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의 질문을 하면은 그전에는 우리가 레그에 대해서 한번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챗봇에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 문서들이 많이 있으면 그 문서들을 찾기 위해서 청킹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찾기 위해서 하는 그런 레그를 썼었지만 우리는 지금 지식 그래프를 하기 때문에 지식 그래프의 어떤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는 그래프 레그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찾아가는 방식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팔란티어도 이 그래프 레그를 기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IP는 LLM을 온토로지에 연결했습니다. 팔란티어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LLM을 자체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아시겠지만 지금 LLM은 챗GPT, 그, 뭐 그록도 있고 또 클로드도 있고 네, 이런 형식으로 지금 대형 네 개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팔란티오도 만약 여기에 뛰어들었으면 시스템 자원이나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걸 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상용이나 오픈 LLM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런데 보안을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쓸 수 있게 AIP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외부에 보존 흡수되지 않도록 이 AIP로 그런 부분들, 상용이나 오픈소스 LLM을 사용을 하면서 이 AI 기능을 쓸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온톨로지의 객체나 관계를 직접 읽고 액션을 호출해 실제 작업까지 수행하는 부분, 그리고 감사해서 에이전트를 만들거나 평가, 감사까지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다 이 AIP에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LLM 에이전트, 추론이나 대화, 도구 호출이나 온톨로지 그래프 하는 부분, 그리고 데이터 정제하는 부분, 이런 것을 AIP가 이런 것들에서도 다 뭔가 질문이나 이런 것도 다 그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것도 이제 거의 같은 말이고요. 그러니까 AI를 우리가 상용 이런 부분들을 해서 보안 쪽을 더 강한 이 AIP를 쓸 수 있게 간충성이나 거버넌스, MCP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OAG는 아까 제가 말했던 그래프레그 기능인데요. 그 온톨로지 증강생성을 해서 데이터를 찾아가는 겁니다. 데이터를 찾아갈 때 그래프로 찾아가는 거죠. 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정리를 하자면 이제 그래프는 이제 한각을 줄여준다고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질문을 하면 이 그래프들을 연결해서 이걸 찾아가기 때문에 근거나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환각을 줄이고 이제 세개 모델을 만드는 부분을 먼저 합니다. 구조가 그 사실이고, 그러니까 객체와 관계는 이미 검증된 사실이고 모델이 이 추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먼저 다 기반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객체나 링크나 이런 거 잡을 때 구조가 정확하게 알고 그걸 맞춰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맥락을 푸는 객체입니다. 이력, 관계, 제약을 함께 갖는 거고 이런 것들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검토 가능한 행동으로 어떤 제안은 실행 전 사람이 검토, 수정, 감사, 추적이 남습니다. 아까 좀 액션을 하게 되면 거버넌스가 붙기 때문에 어떤 제안을 하고 그걸 실행하면은 검토를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이런 이력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우리 조직을 이해하고 그 안에 일하게 만드는 게 이 온톨로지 이고 바로 이게 우리가 지식 그래프를 공부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AI 시대의 경쟁력으로 이루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이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객체를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실행하려면 이 실행이 정말로 검토 가능하고 행동에 이어졌을 때 이런 정보들을 다 남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파운드리 화면들을 둘러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온톨로지를 관리하는 온톨로지 매니저, 그리고 이런 오브젝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탐색하는 오브젝트 익스플로러, 그리고 어떤 통계, 그래프, 시계열, 시각화하는 이런 키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온톨로지 기반 운영 앱이 있습니다. 네, API 로직이 있고요. 아, 네. 이게 나왔네요. 네. 네, 이게 파운드리 화면입니다. 팔란티어 파운드리 화면이고요. 이렇게 여기에 어떤 메뉴들이 있고 이런 객체들이 지금 보여지는데요. 저 온톨로지를 가장 먼저 구축을 하려면 우리가 먼저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오브젝트,
어떤 오브젝트가 있는지, 어떤 링크로 할 건지, 이건 어떤 행동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액션으로 이렇게 온톨로지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팔란티어는 온톨로지 매니저를 가지고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여기서 이제 여기에 현재 오브젝트들을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퍼티들, 속성들도 값을 넣어주고요. 이렇게 툴들이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더라는 거.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오더라는 것들을 지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냥 화면이 이렇게 생겼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브젝트, 링크, 액션을 이런 오브젝트 매니저 화면에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게 업무가 있으면 요건을 정의하고 네, 이렇게 설계를 하고 설계한 네. 상태에서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서 맞. 거친 내용을 만들 콘텐츠들이 설계가 돼야 네네. 여기는 툴이니까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개발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양식이 있을 거고 실제적으로 만들어진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아, 네. 아, 그렇게 진행하나요? 그 부분은 따로 문서가 없고요. 지금 네. 현재 그 팔란티어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조금 잠깐 설명을 하면 FD가 있습니다. 이 FD는 전방 배치 엔지니어입니다. 네. 팔란티어가 만약에 이제 어떤 회사와 이제 어, 그 만약 삼성이랑 계약을 해서 이제 플랫폼을 구축을 한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FD를 파견하는 겁니다. 네. FD가 파견을 해서 가장 먼저 하는 건 도메인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 도메인들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현장을 관찰해서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 정의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아까쯤에 우리가 그런 오브젝트나 링크나 이런 것들을 다 설계를 한 다음에, 오브젝트 매니저를 통해서 이제 등록을 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그 FDA가 또 이 도메인을 모르베에서 작업을 하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계속 우리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서 오브젝트나 링크나 이런 액션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재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예. 데모나 피드백, 반복. 아까 전에 워크숍이란 걸 가지고 우리가 오브젝트를 그 온톨로지를 구축을 했으면 그걸 가지고 앱을 만들어 봅니다. 온톨로지를 가지고 하면서 데모를 하고 이제 피드백을 받고 반복하면서 이제 성과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예. 워크숍에서 뭔가를 만드는 건 FDA가 하는 게 아니라 현장 담당자가 워크숍에서 온톨로지를 데이터를 가져와서 뭔가 보여주는 부분들을 FDA는 현장 관리자한테 뭔가를 학습을 시키는 거, 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어떤 것들을 FDA가 없어도 이제 나중에는 이 현장 관리자들이 계속 이 구축된 온톨로지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화면들이 많아지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거를 요건 정의하고 그 데이터 업무 도메인의 내용이 아까 객체나 릴레이션십이나 그걸 갖다 넣어야 되는데 넣는데 네네네. 책임이 FDA인가요? 아니면 현장의 현업인가요? 같이 하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거의 PM 역할을 FDA가 하는 거지만 우리가 그 FDA가 도메인을 다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항상 하는 게 문제 정의나 그 가장 큰 질문이 도대체 문제가 뭐냐? 해결하고 싶은 게 뭐냐? 예. 이거를 먼저 커뮤니케이션에서 도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뭔가를 뭔가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설계하면서 온톨로지를 만들어가는 거죠. 매니저 그리고 오브젝트 익스플로러 이런 것들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가장 중요하게 본 게 FD도 그런 큰 축의 하나로 봤었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데이터들을 다 통합할 수 있는 부분에 그런 비용 부분, 그리고 FDA가 이런 온톨로지를 구축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우리 FDA가 그 고당 같은 경우는 전장에도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전장에도 나가서 그런 우리 그런 구축을 고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왜냐하면 그것도 다 파일로로 흩어진 데이터들을 다 가져와서 뭔가의 온톨로지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 FDA가 그런 역할들을 전장에서 역할들을 해서 그런 거를 구축하고 데이터들을 흡수하고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해서 네 그런 족부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흩어진 파일로를 온톨로지로 통합하고 운영 앱 AI라고 측정 가능한 성과가 있습니다. 네, 네, 가장 유명한 스카이와이즈 같은 경우는 항공산업의 공유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스카이와이즈로 이제 비행, 엔지니어링, 운항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해서 항공산업 전체의 AI 운영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스카이와이즈. 그래서 지금 현재 스카이와이즈 사용자는 항공업계 전반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산업을 잇는 공유 데이터 플랫폼으로 스카이와이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 부품, 정비, 운항 기록을 객체로 통합하고 예측 정비, 결함 분석들을 하고 있고 여러 항공사가 같은 플랫폼에서 인사트를 공유하는 컨소시엄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망, 부품, 최적화로 제조 효율 개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품이 그 수리를 해야 될 때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고 하는 부분까지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연결된 병원, 데이터로 환자를 살린다. 네, 흩어진 진료 운영 데이터를 통합해 대기업, 수술실 병상을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코로나 백신 추적에도 사용을 했습니다. 네, 어, 이렇게 효과들을 많이 거두었고요. 그리고 공급망 컨트롤 타워와 산업 컨소시엄, ERP나 물류 생산 데이터를 객체로 묶어 간제탑을 만들어 산업과 협업 데이터 그래프도 구축을 했습니다. 위험을 관계로 본다. 네, 그래서 팔란티어는 출발점이자 현재 강점인 뭐 이런 뭐 금융 사기 탐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10, 해양 산업의 운용 그래프도 네, 지금 적용을 해서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식 그래프의 설계를 할 때 5가지가 있습니다. 의미부터 이제 설계를 해야 되고, 읽기에 멈추지 않고 액션, 쓰기 실행까지 그래프를 일하게 하는 부분까지 해야 되고, 거버넌스를, 그러니까 버전이나 감시, 보안, 고난이 있어야지 핵심 업무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는 AI의 연료, 그러니까 잘 만든 지식 그래프가 LLM의 한각을 줄이고 행동의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현업의 언어로, 그러니까 비개발자도 비즈니스 언어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워크샵이나 이런 그런 기존 툴들도 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신 동향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뭐 국방이나 정부, 제조산업, 바이오, 신약 개발, 그리고 금융, 상업, 에이전트 AI 뭐 이런 쪽으로 많은 곳에 지금 퍼져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우선 KT가 한국 첫 공식 파트너로 팔란티어와 맺었고요. 그리고 현대, HD 현대,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 그리고 코른베이트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HD 현대는 유상무님이 조금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으신가요? 자리 네, 학교에 나중에 할까요? 네네, Q&A 다 끝나고, 네. 네네 그때 HD 현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기억할 것은 객체와 관계로 세계를 모델링하고 행동과 거버넌스를 더하면 지식 그래프는 AI가 신뢰하고 일하는 운영 체제가 되는 겁니다. 네, 오늘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